자, 번스타인의 그 상대적 자율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스타인의 그 상대적 자율 이론은 그런 학교 시스템이 그런 사회 구조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런 자율성을 갖추고 있음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설명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번스타인은 그죠? 이런 학교의 그런 어떤 그 작동되는 그런 코드가 그죠?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코드는 그런 컬렉션 코드가 있고, 다른 한 가지 코드는 인테그레이티드 코드, 통합형 코드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작동되는 이런 코드가 많다. 어떤 컬렉션 코드로 작동한다면은 이런 어떤 학교 교육이 그런 사회 구조를 그런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고요. 반대로 학교에 작동되는 이 코드가 그런 인테그레이티드 코드, 이런 어떤 통합형 코드로 나아갈 때 그죠? 학교 교육이 많다. 그런 사회 구조로부터의 일정 정도의 그런 자율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의 상대적 자율 이론을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번스타인의 관심은 학교와 사회 구조와의 관계, 혹은 학교 교육과정, 커리큘럼과 사회 구조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죠? 학교가 사회 평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그죠? 이런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에 지금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학교가 그죠? 이렇게 사회 구조에 이렇게 영향을 줘서 이 사회 구조가 그죠? 이렇게 평등하고 그죠? 이런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민주적인 그런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런 사회 구조가 그죠? 이게 좀 상당한 정도로는 이런 권력 분배와 이런 통제의 성격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이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학교가 이런 사회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용어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한 가지가 classification, 분류고요. 또 한 가지가 framing, 어떤 구조나 틀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는 것은 어떤 분류 짓기 혹은 뭐 경계 짓기, 뭐 등급 매기기, 뭐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명확하거나 그죠? 등급을 갖다 확실하게 매긴다든지 분류가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명확하다든지 그죠? 그다음 선택과 배제가 명확한 것들을 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한 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류나 경계나 이런 등급이나 이런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그죠? 좀 약한 것들은 약한 분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분류에서는 그죠?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분류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죠? 학교에서 교과에 해당되죠. 이런 교과들을 갖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른 것들이 교육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난 뒤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지식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떤 분류가 강하냐 약하냐, 그리고 사람들의 분류가 강하냐 약하냐를 갖다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나 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주차에서 그죠? 프레임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보는 방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언어로 작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의사소통,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상당히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속에는 그죠? 권력 관계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나 통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통제 혹은 뭐 의사소통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통제가 강하면 그죠? 이게 강한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 통제가 약하면은 약한 프레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렇게 그죠?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거는 약한 프레임이 되고 이런 의사소통이 일방적이면 만다 이게 강한 프레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그죠? 교과 간에서 그죠? 분과형 교육과정은 강한 분류가 해당되고요. 그죠? 그리고 통합형 교육과정은 약한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 내에서 그죠? 삼가 교과가 그죠? 명확하게 딱 경계 지으면 만다. 이거는 강한 분류에 해당되고 삼가 교과가 만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되거나 경계 짓지 않고 만다. 서로 연결되는 것들은 만다. 이게 약한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업과 관련해서 그죠? 자,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런 관계에서 그죠? 이렇게 트랜스미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방식, 좀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그죠?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강한 프레임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학생들과 교사들 관계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트랜잭션, 이런 상호작용하는 이런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거는 약한 프레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 그죠? 이 그룹핑 짓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별 반편성을 짓는다, 우열반을 짓는다, 이거는 명확하게 딱 가르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경계를 딱 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다? 강한 분류에 해당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혼합형 수업은 한다? 이거는 약한 분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간의 그 협력 정도를 갖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교사가 일제식으로 그냥 강의식으로 그냥 밀어붙인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행사해버린다, 이거는 뭐 한다? 강한 프레임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뭐 한다? 그 협력 학습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탄다면, 그죠? 이것들은 뭐 한다? 학생들의 통제력을 많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한 프레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도, 그죠? 어떤 그 규준지향 평가처럼, 그죠? 1등급부터 9등까지 등급을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매기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한 분류에 해당되고요. 자, 그런 식 1등급부터 9등 확실히 강하게 매기지 않고, 그죠? 약간 느슨하게 뭐 중거지향 평가, 뭐 성장지향 평가, 뭐 교육지향 평가, 이런 같은 경우는 약한 분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출제할 때, 그죠? 그 하나의 정답만 갖다가 인정하고 강조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통제를 행사하는 것들은 전부 강한 프레이밍, 반대로 어떤 정답의 개방성을 허용하는 그런 평가, 뭐 수행 평가나 논술 평가는 약한 프레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이영빈 선생님의 그 교사를 위한 그 교육과 강의에 실려 있는 그 글을 한번 우리가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사회학에서는 학교 교육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지배 구조가 재생산되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볼즈와 긴티지가 말했던 경제결정론, 그리고 알티세르가 말했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론, 브루디에가 말했던 문화재생산 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들이 보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경제적, 문화적 구조로 보아 이들이 계층 이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자, 무상교육이나 평준화 등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충하더라도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은 계급 재생상의 장이거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비판의 언어를 댈 수 있을지언정 가능성의 언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번스타인도 다른 교육 사회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가 재생산되는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구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학교의 규범과 문화, 교육과정, 수업, 그런 평가의 방식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학교의 구조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통제,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활용했습니다. 학교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 밖 사회가 억압적이고 불평등하다면 학교 안 사회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죠? 자, 그러나 학교 안 그런 분류와 통제의 정도에 따라 그 상관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가 사회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그런 구조를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질 번스타인의 그 상대적 자율 이론 혹은 그 코드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저 학교 교육이 그죠? 한편에서는 그런 사회 구조의 그런 종속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학교 교육이 만다 그런 사회 구조의 그죠? 상대적인 그런 자율적인 특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 분류화, 자, 클래시피케이션과 자, 프레이밍, 이 구조 통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자, 이런 분류화와 이런 프레이밍, 그죠?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어떤 조합, 이런 결합에 따라서, 그죠? 이런 어떤 학교 교육이, 그죠? 이런 종속적인 특징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상대적인 자율적인 특징을 가지느냐가 이렇게 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바질 번스타인의 이 코드 이론에서 자, 분류화, 자, 클래시피케이션과 자, 이 프레임에 대해서 그죠?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것은 그죠? 자, 지식이나 그런 교과나 그런 과목 혹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혹은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 간의 그런 분류가 그죠? 뭐 강하냐 약하냐 혹은 뭐 경계라든지 그런 등급 매기기가 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강한 분류, 약한 분류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그죠?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자, 교육 과정과 수업과 평가 간의 그런 어떤 항목에서 그죠? 자, 이런 통제력의 그런 정도라든지 그런 어떤 상호작용 혹은 의사소통 관계에서 그죠? 이게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강한 프레이밍, 약한 프레임을 갖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학교 교육에서 그죠? 이게 분류가 약할수록 평등한 구조에 가깝고 이런 구조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그죠? 약할수록 어떤 민주적인 그런 구조에 그런 가깝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질 번스타인의 이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과 이런 프레임의 그런 어떤 조합에 따라서 그죠? 코드가 이렇게 그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강한 분류와 그런 강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조합된 것을 갖다 우리는 그런 컬렉션 코드 혹은 집합형 코드를 하고요. 반대로 이런 어떤 약한 분류와 그런 약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뭐 조합된 것을 우리는 그런 통합형 코드, 자, 인테그레이티드 코드가 그럽니다. 그리고 컬렉션 코드는 거죠. 일종의 그 가시적인 교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통합형 코드는 그런 어떤 비가시적인 교수, 인비저블 어떤 페다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분류와 그런 어떤 강한 프레임으로 조합된 이런 컬렉션 교육 과정은 그죠? 그런 지식이나 그런 교과, 그런 과목, 전공 분야, 그런 학과 간의 그런 상호 관련성이나 그런 교류는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횡적인 관계보다는 그런 종적인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중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 측면을 갖다 보더라도 그죠? 상당한 정도로는 그런 종적인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그런 상하 간의 그런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그런 엄격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렉션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과 수업이나 그런 평가에서 그죠? 그런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런 선택하고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그런 측면들이 좀 약간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한 분류와 그런 약한 프레임으로 그런 조합된 그런 어떤 통합형 코드, 자, 인테그레이티드 코드 혹은 그런 비가시적인 교수, 자, 인비저블한 그런 페다고지는 그죠? 그런 어떤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일상적인 그런 삶의 지식들을 갖다 존중하고 그 가치를 갖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가 그죠? 상당히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그 운영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통합형 교육 과정, 자, 인테그레이티드 코드라는 것은 그죠? 어떤 컬렉션 코드와는 약간 그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그런 교과나 그런 과목이나 그죠? 그런 어떤 교육 과정, 그런 학과 간의 구분이 그죠? 이렇게 그 아주 뚜렷하지 않고 그죠? 이런 교류가 그런 많아지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를 띠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죠? 그런 횡적인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중시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그런 학생들의 그런 재량권이 늘어나고 그죠? 그 교사와 그런 교육 행정가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죠? 그런 교사들의 그런 권한이 상당히 증대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바로 이런 통합형 교육 과정, 자, 인테그레이티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그 교과 간 통합의 그 문제에 있어서, 그죠? 자, 과목이나 그런 교과 간의 그런 어떤 그 경계가 아주 선명한 것, 자, 명확한 것은, 그죠? 일종의 그 분과형 그런 교육과정이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런 강한 분류화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그런 어떤 과목이나 그런 교과의 경계가, 그죠? 약간 느슨한 경우는, 그죠? 일종의 그 통합 교육과정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약한 분류화에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그 교과 내 통합의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그죠? 어떤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 엄격하게 이렇게 경계 지어서 단순히 그런 지식을 전수하거나 습득하는 어떤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삶과 교과가, 그죠?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엄격하게 그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강한 분류화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이런 지식이나 탐구나 실천이 그죠? 이런 체계적인 그런 통합된 수업을 이렇게 기능할 때는 그죠? 이런 삶과 그런 교과의 분류가 그죠? 약해집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런 약한 분류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자, 교사와 그 학생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죠? 그 일방적인 그런 어떤 그런 강의식 수업 혹은 직접 교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 어떤 학생에 대한 그런 교사의 통제가 그죠? 아주 강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죠? 학생들 간의 그런 어떤 수평적인 그런 의사소통의 관계라기보다는 그죠? 일방적인 그런 어떤 지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그런 강한 그런 프레임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그런 학생들의 그런 참여형 학습을 갖다 존중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그런 학습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많이 관여하게 된다면 그죠? 아무래도 그 통제의 정도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한 프레이밍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자, 학생과 학생의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그죠? 자, 학생들 간의 그런 관계,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그런 못하는 학생들 간의 그런 경계, 위계를 갖다 엄격하게 딱 이렇게 잘라버린 거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그죠? 자, 이거는 뭐 한다? 강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이런 일제식 강의 수업을 하다 보면 그죠? 아무래도 뭐 한다? 이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못하는 학생들 간의 그런 또 의사소통 기회도 많다?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강한 프레임에 해당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협력 학습을 하게 되면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들 갖다 엄격하게 위계를 짓는다기보다는 그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서로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죠? 이런 분류가 약간 약하게 되다 보니까 약한 분류가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어떤 관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약한 프레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와 관련해서 그죠? 자, 등급 매기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학생들을 갖다 그죠? 자,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이런 평가 방식.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준 참조 평가 혹은 기준 지향 평가, 그죠? Norm Reference Evaluation 혹은 Norm Reference Test라고 하는데, 그죠? 자, 어느 놈이 더 잘하는가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만다, 내보다 더 잘하는 놈이 있어야 만다. 이렇게 그 미끄러지는 어떤 그런 평가 방식이에요. 정말 잔인한 평가 방식이죠, 그죠? 반대로 그죠? 자, 우리 교육에서 요청되는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바로 중거 지향 평가, 자, 중거 참조 평가죠, 그죠?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죠? 자, 성취를 갖다 했으면 만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죠? 뭐 그 중거만 뭐 넘어가면 오케이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유연한 어떤 그런 평가 방법이 조금 요청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거 지향 평가는 그죠? 어떤 약한 분류화에 그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표준 그 정규 분포 곡선 벨 커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 벨 커브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 평균이 그 0이고요. 자, 표준 편차가 일씩 움직이는 곡선이 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을 그 기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의 그런 형태를 띠고 그런 종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 벨 커브가 해당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그 사이가 약 68.26%가 분포가 되고요. 그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가 95.44%가 분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균에서 그 표준 편차 1배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평범한 데이터, 뭐 보통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2배 이상 떨어져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그 특수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업 성취도를 예를 들면은 자, 표준 편차가 플러스 2가 넘어가는 경우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2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공부를 아주 못한다는 그런 학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표준 정규 분포 곡선 혹은 그 벨 커브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통계 데이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편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deviation, 자, 해당 점수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바로 deviation 편차인데, 자, 수학적으로 그죠? 편차의 그 합, 시그마를 해버리면은 항상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0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하나 이렇게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차에다가 제곱을 해서 그 더한 다음 시그마 처리해서 더한 다음에 그 사례수로 그 나눈 값이 바로 우리는 분산 베리언스라 그러고, 자, 이 분산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각 데이터들을 갖다가 그런 평균한 값이 바로 그런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웩슬러, 자, 성인 지능 검사를 한번 보게 되면 그죠? 자, 웩슬러 그 성인 지능 검사는 자, 평균이 100이고 자, 표준 편차가 15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표준 편차 안에 그죠? 한 68.26%의 사람들이 분포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능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 85에서 IQ가 115 사이가 그 표준 편차 플러스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85에서 115 정도 사이면은 보통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68.26%의 사람들은 그 IQ를 치게 되면은 한 85에서 115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표준 편차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넘어가는 데이터는 아까 전에 그 특수한 데이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점수가 130이 됩니다. 그래서 IQ가 130 이상 나오게 되면은 참 이거 머리 좋은 애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 마이너스 2가 아까 70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70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IQ가 조금 낮게 많이 낮게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와 관련해서 자, 정답의 그런 개방성 정도 문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학생들에게 자, 정답을 찾는 것을 그런 강요하는 이런 평가 방식을 만다 그런 학생에 대한 그런 통제를 갖다 교사들이 다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런 강한 프레임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만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만다 학생 스스로 만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그죠? 그 문제에 대한 만다 자기만의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어떤 참평가가 만다 어떤 약한 프레임에 해당되고 자, 이런 것들이 만다 우리 교육에서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바질 번스타인의 그죠? 이런 코드 이론을 자, 교육 과정과 수업과 이런 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 표로 이렇게 그 제시하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 같은 이런 표로 이렇게 제시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하단에 보면은 그 이영빈 선생님께서 저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유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자, 형태만 바꾸었다 해서 그죠? 반드시 자, 민주적이고 자, 평등한 구조가 실제로 마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모둠 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자,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그런 평등한 관계, 자, 누구나 꺼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자, 그 속에서만 다 사실상 분류와 통제가 작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죠? 자, 일상적인 그런 학교 문화와 그런 관행을 자, 예리하게 성찰하는 그런 교사의 안목, 그 교육과정, 수업, 그런 평가 유형에 따라서 그죠? 자, 학교 밖의 그런 불평등이 자, 교실 안에서 자, 심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회학적인 그 통찰이 어떤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저 Q&A 과제는 그죠? 자, 사회 변혁과 이렇게 교육 수업을 이렇게 다 듣고 난 뒤에 그죠?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올라온 그런 느낌, 그런 필링을 그런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이 자, 이번 주 그 Q&A 과제가 되겠습니다.